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개운명리, 예, 심리 상담 중에, 통합 과정으로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볼 텐데,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오늘 시간에 원래가, 어, 이 십성과 일간과 십성과 또 십이운성과 또 십이신사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금년도 남은 시간이 이제 몇 분 남았냐면 한 네 분 정도 오늘 포함해서 네 분인가 아마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일간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지난번에 신금까지 했고 임과 사례를 임과 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 하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와 융. 그래서 프로이드와 융에 대한 에, 사주를 특별히 구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좀 비교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융 프로이드와 융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공유를 해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과 관련된 거 프로이드와 융의 사주 분석이 있죠. 요거 아주 특이한 건데요. 공부하면서 빠진 거는 우리가 다시 이제 메꿔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자, 보이나요? 전체적으로 프로이드와 융의 사주 분석. 먼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입니다. 1856년생이고요. 5월 6일, 18시 30분 출생. 다행히, 다행히 이 자료가 남아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프로이드가 병진 자 연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계사월에 태어나고 기축일에 태어나고 계유 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축을 중심에 볼 때 기축이다. 자, 기축에 볼 때 옆에 보면 지지에 음, 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화가 있고 또 연에도 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이분은 토가 좀 많은 축토와 진토 그다음에 화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사화가 우리가 30점 본다면 인성이 병화까지 해서 40점, 40점이죠. 그다음에 토가 30점이에요. 두 개 화토를 합치면 무려 70점이나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평양산사주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주가 바로 옆에 보면 개수가 양쪽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하게 일에 대한 성취 욕구가 강하다. 즉 재성을 깔고 있잖아요. 옆에 붙고 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성취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토는 뭐와 볼 때게 12운성으로 볼 때는 정화하고 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주를 보게 되면 정이 축토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정축이 우리가 보는 백호처럼 같은 그런 자리예요. 이게 묘지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두에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묘지에 든 사람들은 일주가 묘지에 든 사람은 생각은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사지나 묘지에 있는 사람들, 절도 사묘절 요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일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토가 일이 많잖아요. 토가 많고 토를 도와주는 화가 지금 현재 지지 시지에 사화가 있고 병화가 있기 때문에 매우 인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것도 정인이 강하잖아요. 인성이 강하단 말은 뭡니까? 사고력이 굉장히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 수 있고, 또 토가 이렇게 기축이란 토가 기토가 축토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12운성으로 묘지라 그랬어요. 묘지. 묘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엄청나게 정신적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신적 일을 하고 묘지에 있는데 에, 그리고 이제 이 토가 토라 하는 글자가 매우 그 예전에 보면 황제의 내경이라는 고전 그 명리서가 있어요. 황제의 내경은 그것은 옛날 고대 명리학 책인데 그 황제의 내경으로부터 어 지금까지 우리 한의학도 거기서 발달하고 명리학도 발달하고 거기 중심이 되는 그 아주 고전이 있습니다. 황제의 내경. 황제의 내경이 주로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굉장히 본적인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토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해놨냐면 사자, 생각 사자라고 해놨어요. 토는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재밌죠? 어, 우리가 병 중에 보면 병에 관련돼서 토가 비장이라고 해요. 비장이 상하면 비장이 상하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들어봤죠? 비장이 상하면 소화가 안 된다. 그 말이 뭐냐면 마음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에 병이 들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토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사와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고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토는 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튼 이 프로이드의 사주를 보게 되면 양이 두 개예요. 병과 진토는 양이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에요. 음이 여섯 개예요. 양 두 개, 여섯 개. 음이 많단 말은 역시 또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다룬다. 한데 이분은 식량 다수잖아요. 그 재밌는 거는 이분은 밑에 기지가 사유축, 사유축 중에서 특히 사화축, 유축 이렇게 돼 있어요. 사유축이 삼합이 딱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은 내면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내 내면적 파고 하지만 그것을 엄청나게 예리하게 음이 많아요. 밑에 사유축 금국이 있잖아요. 금국이 있으면 예리하게 분석한다는 거예요. 뭐를 분석한다? 사람 정신을 분석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정신 분석학자예요. 마음을 분석하는데 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어릴 때의 어떤 그걸 갖다 욕구를 분석하고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참 프로이드는 타고난 분석가입니다.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토가 많기 때문에 역시 물이 좀 금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 금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어떻게 자기적 탐험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심각한 사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금이 막 있잖아요. 급으로서 금생수하니까 그런 어떤 뭘 만들어내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면적인 인간의 내면적인 것을 분석을 하고 하는데 엄청난 우리 인류의 현대 인류의 사회에서 대단한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적인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따로 명상을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계속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람과 상담해가면서 잘 찾아냈다는 사람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현대 심리학에는 뭐라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를 모르면 현대 심리학을 모른다 할 정도로 내면을 파고 들어갑니다. 꿈의 분석이라든지 그럴 때 잠재의식
잠재의식과 내면을 파고드는데 기가 막힌 분석가입니다. 특히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해서 쭉 그걸 분석을 다 해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다시피 우리가 12운석을 보게 되면 신강한 사람이고 길씨는 금수예요. 금수고 그 금수가 밑에 자기가 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뻔한 사람이다. 그리고 식상이잖아요. 그냥 금은 식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서서 또 한편으로는 음, 이 자기가 다른 사람과 어떤 경쟁 관계에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에 도전하면 잘라내버립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어쨌든 기축일조, 업목일조 때 자신의 이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 그게 이게 보면 사화 이런 것들이 여기 진토가 급제가 있죠. 금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위에 있는 축토로 볼 때 사화는요. 이 기토가 정화하고 같다고 했죠. 아까 예. 근데 정화하고 갔으니까 정이 사화를 만난 격이 뭐예요? 왕이잖아, 왕. 그게 젊은 시절에 엄청나게 왕성한 뭘 한다? 그게 여기 왕이다. 뭐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중년으로 왔을 때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묘자리 온다면 우리가 사묘절 우리 봤죠. 그 어떤 사람에 있어서 어떤 그 높은 곳이 아니라 내리가막이죠. 전환기의 묘를 보이고 있어요. 전환기의 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게 사망한 날이 80, 유추를 해보면 39년에 돌아갔으니까, 1856년생이니까 한 83세 정도 돌아가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가 봤더니, 기토는 그날이 기묘입니다, 기묘. 기토는 기묘, 기묘. 기묘는 병이에요, 병. 병이고, 또 신살로 풀어보면 그때가 이 사람이 진이잖아요. 진. 이 진은 신자진 수국이잖아요. 신자진은 진사 사부덕 급살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짚어보니까 묘까지 다시 돌아오니까 육해가 육해. 막 그리고 또 이 유는 월은 유는 도화가 되어 있었어요. 생도화. 요거는 대개 보면 도화는 병이 좀 들 때 도화가 실제 병이 들 때 도화가 살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해는 자신의 기토에 비교하면 해는 뭐에 해당한다면 태. 토가 해를 맞이하면 기해잖아 기해. 그럼 정제잖아. 정제가 되면은 정제 날이에요. 그날 돌아가신 날. 정제 날이 되면 자기한테는 어, 태가 되고 그것은 신살로로 망신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융은 융이라는 사람은 1875년이니까 좀 그 프로이드보다는 많이 좀 젊은 사람이죠. 나이가 좀 젊습니다. 그런데 이 융은 을해년이에요. 을해년 그리고 개미월. 근데 희한하게 기축이 똑같잖아요. 재밌죠? 똑같은 일주에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참 한번 찾아보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기토로 해나가면 이게 융은 누구 제자입니까?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프로이드의 제자이면서도 나중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이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융을 쫓아냈습니다. 자기의 그 제작 속에서 자기가 도전한다고. 그러나 융은 자기 나름대로의 또 그걸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프로이드보다도 더 토가 더 많아요. 토가 이것도 하나 있죠.
밑에 토가 이렇게. 토가 많단 말은 엄청 급격히 더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 사람이, 프로이드보다도 만만치 않죠. 토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비근급제가 엄청 많으니까 고집이 엄청 많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은 또 재밌는 거는 보면, 사주가, 아까지게 프로이드는 화토가 있으면서도 금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화토의 에너지를 금으로 쏟아낸 사람입니다. 그게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력, 막 이런 것 쪽에 막 나간다면은 또 분석하는 거, 좀 분석하는 거. 이분은 융은 같은 정신분석을 하면서도 토에 엄청나게 많이 가 있어요. 그 생각이 다 많다는 거야. 토가 많다 했잖아요. 토가 훨씬 더 많으면서 내면적으로 파고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감목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 기토가 가는 것이 감목이에요. 또 각기 합포하니까 이 나무란 놈이 또 토로 또 돌아오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밑도 해가 요 있어요. 해가. 개해가 원래가 두 개 합치면 수색목하니까 목이 강해졌잖아요. 근데 해하고 미는 합치보면 해묘미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해묘미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목국이에요. 목국.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주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프로이드는 화토가 강해서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몰렸다 생각인데 금으로 갔잖아요. 금수로 흘렀잖아요. 그렇게 갖는가 하면은 이분은 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사교나 또 이런 게 잘 안 돼.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 대신에 뭐가 있냐? 목과 토가 두 개로 돼 있어요. 이 수도 결론적으로 수생목 해가지고 목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두 개 사주로 어찌 보면 돼 있습니다. 목과 토. 그러니까 목과 토로 돼 있어가지고 목과 토로 돼 있는데 강한 토를 목이 견제하는 구조예요. 관성이 많다, 이말 관성이. 관성이 많은 게 이분은 굉장히 그 스타일이 인내심이 강하고 또 융과 또 다른 그 프로이드와 또 다른 어떤 그 영역을 합니다. 근데 아주 철학적인 그런 생각에서 계속 내면적으로 파고드는 그 부분이 융은 프로이드와 전혀 다르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주를 잠깐 봅시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사주도 그렇고 이 어차피 우리 배우는 심리학이니까 사주 심리학은 현대 심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르고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이웃 학문이지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융과 프로이드와 융을 공부한다는 대단한 여러분들이 기회입니다. 자, 한번 융과 비교를 다시 정진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와 융의 사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프로이드와 융은 모두 현대 심리학의 거장이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둘 다 희한하게 기토야, 기토. 기축이야. 자, 기축은 아까 전에 12울투 뭐라 그래서 묘지다, 묘지. 묘지가 뭐라고? 사묘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일지가 뭐가 많다? 정신적인 일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얘는 그러나 두 사람 방향은 더 다릅니다. 똑같은 기축이지만 두 사람의 터가 강한 신강사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프로이드는 식상 중심의 학자다. 식상 중심의 학자고 유형은 관성 중심의 철학자다. 관성 중심의 철학자는 어째 보면 수행자 같은 심리학자다. 프로이드는 막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막 사람들한테 뭐 상담해주고 꿈비 분석하고 전대 해가지고 캐면술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그런 일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융은 내면적인 것을 다루다보면서 뭘 해요? 명상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철학적인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수행자적인 심리학자다 하는 두 가지 본이 확연히 틀려집니다.
오행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오행을 좀 분석합니다. 해봤더니, 예, 프로이드도 기축이고, 융도 기축인 아까처럼, 오행 분석이, 아까 화토가 이 사람은 많았는데, 화토가 많아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다? 금수로 가는 방향이었고, 융은 아예 화가 없고, 금도 없어요. 그렇게 목이 두 개 떠 이렇게 있고, 그다음 토가 이렇게 있어요. 토가 있고, 나머지 수는 이 목으로 목과 결합을 해가지고 목이 되는 거예요. 인해, 뭐 한목 이렇게. 그래서 탑 오행이 나타났는데 프로이드는 금국이 나타났고 사이축 금국이 나타났고 융은 해묘 반목국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이 사람은 그래서 금수 활용이니까 이 금수로서 이거 식상이잖아요. 식상. 표현하고 분석하는 게 표현과 분석형이에요. 사주 성향이. 그에 비해서 융은 성찰하고 통합한다. 토는 통합입니다. 토는 통합이고 애니그램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지난번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애니그램에서 관성 중에 특히 편관 같은 관성은 뭐에 가깝다? 그거는 통합하는 테마주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형이다. 그리고 관성은 성찰하는 거예요. 깊이 성찰하고 내면 들어보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토가 기축토가 이 사람은 뭐보다 더 많아요? 유흥보다 프로이드보다 더 유흥이 더 토가 더 많아요. 더 내면적인 깊이가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신강은 프로이드는 보통 신강인데 유흥은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글자가 없어. 그냥 토와 목밖에 없어. 핵심 길신으로서는 프로이드는 금수다. 유흥은 목이에요. 목. 그리고 사망일에 봤더니 사망일이 재밌어요. 사망일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프로이드가 사망한 날에는 보다시피 기묘, 개유, 개해로 금수가 많았습니다. 원래 자기한테 금수가 자기한테 용신이잖아요. 그 용신인 때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재밌죠? 용신인데 사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기 일도가 원래가 기축인데 기축에 화가 자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금수 귀신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어쨌든 간에 금수가 많은데 돌아가셨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흥은 거꾸로입니다. 유흥이 사망할 때는 오히려 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화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극하잖아요. 내 몸을 극해서 사망을 했다. 프로이드는 그 금수가 사실은 이 신약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금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유축 금고로 변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춰져 있어요. 뭐가 신약 같은 건 바란스가 맞춰 있는 상태에서 수가 금수가 더 더해졌으니까 오히려 자기 몸을 해쳤다.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유흥은 너무 뜨거운데 너무 토가 많은데 거기다가 또 토가 엄청 화가 또 많으니까 물이 바짝 말아버리죠. 생명이 마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까지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드를 가만보면 프로이드는 토를 바탕으로 해서 금과 수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위쪽 금국이 형성되어 식상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식상은 원래가 표현력, 창조성, 비판력, 분석력, 언어 능력을 상징하고 따라서 그는 인간 정신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늘 이 사람은 상담을 할 때 계속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상담대 묻고 꿈의 분석에 대해서 묻고 이러면 상담을 꽤나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 이런 해법을 해놨습니다. 말을 통해서 치유한다. 그래서 어느 치료사다. 정도로 프로이드는 말을 많이 하고 무의식, 꿈, 성욕 같은 이런 것들을 금기 영역을 과감하게 파헤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내면 속에 성욕이 이렇게 가장 큰 전제적인 욕망으로 그것이 모든 것이 뭐 근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성욕이.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 젖꼭지 빠진 것도 그것도 뭐 성욕의 일환이다. 이 정도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들은 어머니를 딸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런 이론이 상당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은 그게 정설로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유흥은 목토수 중심 구조이다. 목토수 아시겠죠? 예, 목토수 중심 구조이다. 유흥은 아까 말하는 그 목토수인데 수도 목과 함께 결합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유흥은 목과 토 두 개로 되어 있다. 관성과 비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각기 합도로서 관성도 발달한 사람. 그 관성은 어떤 내면이냐면 자기 통제, 윤리성, 성찰, 질서, 자기 비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흥은 프로이드처럼 내부 세계를 회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을 깊이 탐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십성 구조를 비교해보면 프로이드는 편재, 비견, 정인, 식신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고 특히 식상과 인성이 매우 강하다. 당연하겠죠. 사회적 금이 됐으니까. 그 특징의 인성은 연구를 하는 것이고 식상은 표현력을 하기 때문에 두 요소가 결합을 하면 이 사람은 이론 창조형 학자다. 이론을 막 원래 식상은 창조잖아요. 그 이론 창조하는 역사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론 창조형 학자다. 많은 이론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융은 십성 분포는 정관, 현관, 관성이 많습니다. 비긴급적이게 관성과 비급으로 돼 있다. 주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자기 수양형, 아까 얘기했죠. 자기 수양형 지도자다. 그런, 심리학. 그리고 철학자, 종교가 형태로 나타난다. 융의 심리학을 단순 치료 기술이 아니고 인간 존재 전체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확장한 이유가 얘기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융이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이 비슷한 원형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사람이 국가가 만약에 아시아 같으면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잠재적인 의식이 지배를 한다는 거 거의 그것을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요. 그 집단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실제 지금은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하게 뭐로 발달합니까? 정말 정설로 요즘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단 무의식이 대단한 요즘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의식 속에는 무의식에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동북아시아 사람은 동북아시아 집단 무의식이 있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무의식이 있다. 또 그 집안만의 무의식이 있다. 그게 굉장한 원형론의 이제 그걸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비교해보면 프로이드는
식상형 성격. 그렇죠. 설적, 논쟁적, 비판적, 독창적, 공격적. 관성이 없기 때문에 남 무서운 줄 몰라요. 그 남의 간섭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론의 확신이 매우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론으로 뭐 이렇게 좀 공격하면 죽기 살기 싸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제자 중에 아들도 랭크 같은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다 같이 다 거장들이었어요. 심리학의 거장이에요. 이 거장도 갈등을 이기가 이 사람 다 똑바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워낙 그 사람이 업적이 크기 때문에 그 이 제자들이 지금도 융 프로이드 학파 제자들이 그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러나 융이나 랭크 같은 이런 프로이드와 좀 더 다른 영리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자, 융은 관성형 성격이 관성형. 신중하고 실용성 있고 성찰성 있고 자기 반성하고 통합을 이 핵심이 통합. 융은 통합을 통합. 우리 애니그램이 나오고 애니그램보다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격의 유형 중에 성격 유형 중에 뭐 8가지 그 성격이 나오고 16가지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배경을 누가 만들었냐면 융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 동양 철학을 받아들였거든요. 이 사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찰하고 자기 반성하고 통합을 하는데 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참고 다른 걸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융은 불교보다 훨씬 유용했습니다. 유연했다. 그래서 서양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힌두교 같은 것까지 심지어 연금술까지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견해를 널리 수용을 했다. 그게 이제 애니그램에서 볼 때 이런 성격 유형을 우리는 9번 유형이야. 9번 유형에 보면은 평화주의자라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의 핵심은 프로이드는 식상으로 밥 먹고 살았다. 이거. 백합 분야는 정신의사, 심리학자, 분석가, 평론가 이런 사람이고 융은 핵심이 관성이에요. 관성. 계속 배풀이 되지만 좀 넘어갈까요? 아무튼 융은 업적이 프로이드 업적은 대표 이론이 무의식, 리비도, 오이디스 컴플렉스, 꿈의 해소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오이디스 컴플렉스 알겠죠? 남자아이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고 엄마를 좋아하는 거. 어린 딸이 엄마를 싫어하고 아빠를 좋아하는 거. 리비도, 욕망, 성적 욕망 이런 것들, 꿈의 보수 이런 것들이 대표 이론입니다. 융은 관성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표 이론이 요거 1, 2 숫자로 좀 붙여줘야 돼요. 요거 6은 2분을 해야 돼요. 융은 뭐냐면 대표론이 집단문자가 있죠. 원형 이론, 그림자 이론, 아니무스 이론, 개성화 이론. 아마 가끔 가다가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 했을 겁니다. 오늘 요거 설명 다 하기 어렵고 중간중간에 남은 시간에 뭐 그림자 이론이나 원형 이론이나 아니무스 이런 것들 우리 뭐가 관계가 있냐면 우리 십성하고 비교가 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조금 남은 기간에 제가 챙겨가지고 좀 특히 이번에 다른 학자도 다 안 돼요. 프로이드와 융에 대한 공부는 우리 사도심리학하고 좀 인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좀 할 겁니다. 어쨌든 프로이드는 이분법적 사고, 검수,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런 것들도 옛날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대리부를 하는 것이고 융은 통합이 다 있잖아요. 통합. 그러니까 아까 뭐면서 남자이면서도 여성 성향가 있다든지 여성이면서 남성이 있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걸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니무스라고 하죠. 아니무스 이런 것들도
유형을 이룹니다. 어떤 유형은 통합적 사고와 유형은 동양철에 관심이 많았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생애의 운명은 뭐 일단은 간단히 볼게요. 프로이드는 식상 발현의 생애로 젊은 시절 이론을 창조하고 중년 이후 정신 분석가 확립했고 수많은 개설을 비롯했고 제자들과의 갈등도 심했고 창조성과 공격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유형은 관성 발현의 생애로 프로이드 후계자로서 결별을 한 후에 심각한 내적 위기를 갖고 나중에는 우울증도 겪었어요. 관성이 많아서 우울증 겪잖아요. 우울증도 겪고 집단 무의식 이론을 완성했고 유형은 자신의 내면과 싸우면서 성장해요. 그의 개성화 이론 자체가 자기 자신의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사망 시기에 대한 그건 아까 설명 좀 했죠. 이건 좀 설명. 나중에 이 내용을 여러분 써줄게요. 한번 보시고요. 명략적 종합평가. 요 종합평가에 대한 내용은 조금 기네요. 이거는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벌써 시간 다 돼가네. 했다가 8번부터 다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한 돌아가는 게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정도 이후에 다시 내도록 해요. 지금 8시 16분이니까 한 26분 정도 변으로 내가 들어오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